챕터 6 사회의 시선 수사일지 1910년 3월 7일 오전 10시 언론 보도 시작. 한강일보 일면 기사 엽기 살인 사건 피해자 신원 공개 용의자 얼굴 공개 오후 2시 서장 면담 조속한 사건 해결 지시 여론 악화 우려 오후 4시 검찰 송치 준비 지시 상해치사 확정 일기 1910년 3월 7일 밤 10시 오늘 아침 신문을 봤다. 일면에 실렸다. 한강시 엽기 살인 사건 25살 여성 학대 사망 동거남 체포 123개의 상처. 기사는 자극적이었다. 선정적이었다. 은주의 몸에 대한 묘사 문신 손가락 절단 화상 마치 괴물 이야기를 쓰듯. 은주는 이름이 사라졌다. 그저 피해자 모씨. 박성호는 악마가 됐다. 인간 말종. 짐승만도 못한 놈. 기사는 분노를 요구했다. 독자들의 분노를. 댓글이 쏟아졌다. 사형이다. 당장 죽여야 한다. 저런 놈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신문을 접었다. 오후에 서장을 만났다. 서장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라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시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나는 말했다. 이 사건은 복잡하다고.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고. 서장은 손을 저었다. 복잡할 게 뭐가 있냐고. 사람을 죽인 놈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법정에서 판사가 판단할 일이라고. 우리는 증거만 모으면 된다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서장은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형사다.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사람들. 하지만 내 가슴은 무거웠다. 저녁에 김 의사에게 전화가 왔다. 은주를 치료했던 의사. 그도 신문을 봤다고 했다. 기사가 너무 자극적이라고. 은주가 괴물쇼의 주인공이 됐다고. 의사는 말했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그녀의 눈빛을 봤다고.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평온해 보였다고.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인 것 같았다고. 나는 물었다. 은주가 뭐라고 했냐고. 의사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집에 가고 싶다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나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다. 은주에게 집은 어디였을까? 박성호와 살던 그곳이 정말 은주에게 집이었을까? 아니면 그곳은 은주에게 무덤이었을까? 밤 10시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있었다.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모두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끔찍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저런 놈은 사형이다고. 나는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그저 평범한 행인.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을. 은주의 일기를. 은주의 과거를. 은주의 고통을. 그들은 분노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세상이 은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폭력이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고통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편의점에 들렀다. 담배를 샀다. 주인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 그 사건 봤냐고. 한강시 살인사건. 끔찍하다고. 여자가 불쌍하다고.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저씨는 계속 말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저런 미친놈들이 너무 많다고. 경찰은 뭐하냐고. 나는 돈을 내고 나왔다. 경찰은 뭐하냐고.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은주를 구하지는 못했다. 은주가 살아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나?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검찰 송치 서류. 상해치사. 박성호. 30살. 나는 펜을 들었다. 서명을 해야 한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재판이 시작된다. 판결이 난다. 하지만 나는 주저했다.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정의인가? 박성호를 처벌하면 은주의 고통이 의미를 갖는가? 은주가 원했던 것은 뭐였을까? 처벌이었을까? 아니면 이해였을까? 나는 담배를 피웠다. 연기 속에서 생각했다. 사회는 명확한 답을 원한다.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은주의 비극적 과거는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폭력은 기사에 없었다.
자해의 흔적은 언급되지 않았다. 사회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괴물과 희생자. 그게 더 쉬우니까. 그게 더 명확하니까. 밤 11시.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나는 형사다. 판사가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사람. 하지만 내 양심은 여전히 무겁다. 챕터 7 동기. 수사일지. 1910년 3월 8일. 오전 9시. 용의자 박성호 최종 조사. 범행 동기 진술 확보. 1910년 1월 7일. 피해자 외도 목격. 이후 행위 격화. 용의자 진술 유지. 자신의 부족함 때문 피해자가 떠날까 두려웠음. 더 강하게 해야 했음. 피해자 소유 욕구. 문신 이유. 다른 남자가 원하지 않게. 일기. 1910년 3월 8일. 밤 10시. 오늘 박성우와 마지막 대화를 했다. 검찰 송치 전.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정말 은주를 사랑했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며.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나는 물었다. 그럼 왜 죽였냐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죽이려 한 게 아니라고. 지키려 했다고. 은주를 잃고 싶지 않았다고.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다. 박성호는 말했다. 1월 7일.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고. 문이 열려 있었다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은주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남자의 목소리. 그는 문을 열었다. 은주가 옆집 남자와 함께 있었다. 박성호는 주저앉았다. 남자는 도망갔다. 은주는 그저 그를 바라봤다. 무표정하게.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박성호는 물었다. 왜냐고. 무엇이 부족했냐고. 은주는 대답했다. 당신은 약하다고. 주저한다고. 나는 더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 말이 박성호를 부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 자신이 약하다는 것. 은주를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박성호는 변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은주가 원하는 만큼. 아니. 은주가 원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쇠를 달궜다. 은주의 등에 댔다. 은주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박성호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1910년이라고 새겼다. 이제 은주는 자신의 것이라고. 다른 남자는 은주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물었다. 은주는 뭐라고 했냐고. 박성호는 눈을 감았다. 은주는 울었다고. 아파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고맙다고 했다고. 이제야 당신이 나를 원한다는 걸 알았다고. 나는 숨을 참았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파괴하며 사랑했구나. 박성호는 계속 말했다. 그 후로 달라졌다고. 은주는 더 많은 걸 원했다고. 더 깊은 상처. 더 큰 고통. 박성호는 응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은주를 잃을까 봐 더 두려웠다. 2월. 손가락을 자르자고 했다. 은주가. 그래야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다고. 박성호는 거절했다. 울며 거절했다. 하지만 은주는 매달렸다. 사흘 동안 울며 매달렸다. 결국 박성호는 칼을 들었다. 은주의 왼손 약지. 한 번에 잘랐다. 은주는 기절했다. 박성호는 병원에 데려갔다. 김의사 병원. 의사는 물었지만 은주는 넘어졌다고만 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3월 2일. 마지막 날. 은주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박성호는 다시 병원에 데려갔다. 하지만 늦었다. 은주는 죽었다. 박성호는 울었다. 지금도 운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30살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은주, 은주. 그 이름을 부르며 나는 취조실을 나왔다. 폭도에서 한참을 섰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박성호는 가해자다. 칼을 든 사람, 불을 뗀 사람, 죽인 사람. 하지만 동시에 박성호도 피해자가 아닐까? 은주의 요구에, 은주의 집착에, 자신의 열등감에 그도 갇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파괴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은주는 고통을 원했다. 박성호는 사랑을 증명하려 했다. 그 둘이 만나 지옥을 만들었다. 밤 10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에 별이 보인다. 3월의 차가운 별. 나는 생각한다. 사랑이 뭘까?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파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을까? 의존이었을까? 공멸이었을까? 답은 모르겠다. 다만 하나는 확실하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서로와 함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은주의 일기가 책상 위에 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3월 1일. 은주의 마지막 글. 오늘도 아파. 하지만 괜찮아. 성우가 함께 있으니까 나는 곧 자유로워질 거야. 이 고통에서, 이 세상에서. 성우,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은주는 알고 있었구나.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하지만 막지 않았구나. 어쩌면 원했을지도 모른다. 이 끔찍한 삶의 끝을. 나는 담배를 피웠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간다. 은주의 영혼처럼. 박성호의 후회처럼. 내일이면 이 사건은 끝난다. 검찰로 넘어간다. 재판이 시작된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법정에서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은주의 과거, 박성호의 고통, 두 사람의 비극, 그것은 서류 속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기억할 것이다. 엽기 살인 사건으로, 악마와 희생자의 이야기로 나만이 알 것이다. 진실을, 그 복잡하고 슬픈 진실을. 챕터 8 판결. 수사일지 1910년 4월 15일 한강지방법원 오전 10시 박성호 상해치사 재판. 검사 구형. 징역 15년. 변호인 주장. 피해자 동의 있었음. 합의된 행위. 가명 요청. 증인 출석. 형사 본인. 수사 경위 증언. 재판부 질의. 피해자 과거 관련. 일기장 증거 제출. 판결 2주 후 선고 예정. 일기 1910년 4월 15일 밤 10시 오늘 법정에 섰다. 증인으로. 형사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 법정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무거웠다. 방청석은 가득 찼다. 기자들, 시민들 모두 이 사건의 결말을 보러 왔다. 박성호가 들어왔다. 수갑을 찬 채. 그는 수척해져 있었다. 한 달 사이에 늙어 보였다.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목소리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3개의 상처를 가했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했습니다. 뜨거운 쇠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이것이 살인 의도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 분노의 소리.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 변호인이 일어섰다. 하지만 재판장님, 피해자는 이 모든 행위에 동의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기입니다. 일기장이 제출됐다. 은주의 일기. 변호인이 읽었다. 성호에게 부탁했다. 아프게 해달라고. 이것만이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방청석이 술렁였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검사가 반박했다. 동의가 있었다 해도 결과는 죽음입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재판장이 나를 불렀다. 증인. 형사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나는 증인석에 섰다. 손을 올렸다. 선서를 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하지만 진실이 뭔지 나도 모르겠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해자의 과거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해보시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피해자 이은주는 어릴 때부터 폭력에 노출됐습니다. 아버지 학대, 매일 밤의 폭력. 그것이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사랑으로 인식하게, 아픔을 안전으로 느끼게. 재판장이 물었다.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합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부서져 있었으니까. 검사가 물었다. 형사님, 피해자가 도망칠 기회가 있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다그쳤다.
왜입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박성호를 잃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그리고 나는 말을 멈췄다. 재판장이 재촉했다. 계속 말씀하시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어쩌면 피해자는 이 끝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무슨 소리냐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거냐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나는 계속 말했다. 피해자의 마지막 일기를 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곧 자유로워질 거야. 이 고통에서, 이 세상에서. 피해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변호인이 물었다. 그렇다면 형사님, 이것은 살인입니까? 아니면 동반 자살입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형사로서, 20년 경력의 형사로서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박성호를 봤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텅 빈 눈으로. 나는 말했다. 법적으로는 유죄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하지만 재판장이 물었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이 두 사람 모두 피해자입니다. 세상이, 폭력이, 고통이 만든 피해자들입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재판은 계속됐다. 검사의 최후 진술, 변호인의 최후 변론, 박성호의 최후 진술. 박성호는 일어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은주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은주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은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주에게, 그리고 세상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재판장이 말했다. 2주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패정. 방청객들이 일어났다. 웅성거리며 나갔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참을. 법정이 텅 비었다. 나만 남았다. 나는 생각했다. 판결이 무엇이든 이 사건의 진짜 이야기는 법정에서 들려지지 않았다. 은주의 고통, 박성호의 절망, 두 사람의 비극. 그것은 판결문에 담기지 않을 것이다. 밤 10시. 집으로 돌아왔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한강시 엽기 살인사건. 오늘 첫 공판. 검사 징역 15년 구형. 2주 후 선고 예정. 앵커는 차분히 말했다. 끔찍한 사건. 사회의 경종. 나는 TV를 껐다. 그들은 모른다. 진짜 이야기를. 나만 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른다. 챕터 9 여운. 수사일지. 1910년 4월 29일. 한강지방법원. 오전 10시. 박성호 선고 공판. 판결. 상해치사. 징역 12년. 재판부 판시효지. 피해자 동의 인정. 그러나 생명 경시 불가. 결과적으로 사망 초래. 사건 종결. 일기. 1910년 4월 29일. 밤 11시. 오늘 판결이 났다. 징역 12년. 검사가 구형한 15년보다 짧다. 은주의 동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말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피고인은 이를 경시했다. 그러므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감경한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12년. 12년 후 그는 나온다. 42살이 되어. 그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은주를 잊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기억할까? 그날 밤의 고통을, 그날 밤의 사랑을. 법정을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형사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가볍습니까? 적정합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기자들을 뚫고 군중을 지나. 판결이 가볍든 무겁든 은주는 돌아오지 않는다. 오후에 은주의 무덤을 찾았다. 한강시 외곽. 공동묘지. 친척이 없어. 시에서 장례를 치렀다. 작은 비석. 이은주. 1895년생.
1910년 3월 2일 사망. 25년. 짧은 생. 고통으로 가득했던 생. 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모았다.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4월의 따뜻한 바람. 봄이 왔다. 은주가 죽은 지 2달.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산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하지만 은주는 없다. 나는 속삭였다. 은주씨, 이제 편히 쉬세요. 고통도, 두려움도 이제 없을 겁니다. 눈물이 났다. 형사가 되고 나서 몇 번이나 우는지 모르겠다. 이 사건 때문에 나는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은주에게 닿기를. 무덤을 떠나 걸었다. 얼마쯤 갔을까? 다른 무덤이 보였다. 낡은 피석. 이철수. 1870년생. 1900년 사망. 은주의 아버지. 나는 그 앞에 섰다. 오래 서 있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매일 밤의 폭력. 어린 은주에게 가한 고통. 그것이 은주를 만들었다. 고통 없이는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아픔을 갈구하는 부서진 영혼으로. 나는 물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딸을 때렸습니까? 왜 그 어린 아이를 두렵게 했습니까? 당신도 아셨습니까? 당신의 폭력이 은주의 죽음으로 이어질 줄.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 뿐. 나는 돌아섰다. 묘지를 떠났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을 정리했다. 은주의 사건 파일, 두껍게 쌓인 서류들, 부검 보고서, 증언록, 일기장 사본, 사진들 모두 보관함에 넣었다. 사건 번호를 적었다. 1910대 325. 이제 이 사건은 끝났다. 종결됐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밤 11시. 마지막 담배를 피웠다. 창밖을 봤다. 한강시의 밤. 불빛들. 사람들. 그들은 모른다. 이 도시에서 일어난 비극을. 2사람의 이야기를. 아니,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잊었을 것이다. 뉴스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다. 사람들은 다음 이야기에 관심을 둔다. 그렇게 세상은 돌아간다. 하지만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은주의 얼굴을, 박성호의 눈물을, 그리고 내가 느꼈던 무력함을. 나는 형사다.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하지만 은주를 지키지 못했다. 은주가 살아있을 때, 도움이 필요했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집안일이라며 돌아섰던 우리, 이웃들이 걱정했을 때, 나서지 않았던 사회, 우리 모두가 은주를 죽였다. 나는 담배를 껐다. 재떨이에 꾹 눌렀다. 수첩을 꺼냈다. 오늘 날짜를 적었다. 1910년 4월 29일. 사건 종결.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누가 피해자인가? 누가 가해자인가? 선과 악은 어디에 있는가? 답은 없다. 다만 깨달은 것이 있다. 세상에는 단순히 선악으로 나눌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 폭력은 대물림된다는 것. 고통은 왜곡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파괴한다는 것. 나는 수첩을 덮었다. 불을 껐다. 사무실을 나섰다. 폭도는 어둡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갑다. 하지만 상쾌하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은주와 달리. 그것에 감사해야 할까? 아니면 미안해야 할까? 집으로 걸어갔다. 거리는 조용하다. 가로등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나는 생각한다. 내일도 사건이 있을 것이다. 범죄가 있을 것이다. 나는 또 현장에 갈 것이다. 증거를 모으고, 범인을 잡고, 서류를 작성할 것이다. 그것이 내일이니까. 하지만 이번 사건을, 은주를, 박성호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준 것을, 세상의 복잡함을, 인간의 나약함을, 그리고 형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어두운 집. 나는 불을 켰다. 소파에 앉았다. 오래 앉아 있었다. 생각했다. 은주는 지금 어디 있을까? 평화를 찾았을까? 박성호는 감옥에서 무엇을 생각할까?
후회할까? 아니면 여전히 사랑을 믿을까? 답은 모르겠다. 다만 나는 안다. 이 이야기가 슬프다는 것을, 그리고 끝났다는 것을.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은주여, 부디 평안하기를. 박성호여, 부디 용서받기를. 그리고 나여, 부디 이 무게를 견디기를. 밤은 깊어간다. 한강시의 밤. 사건은 끝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내 안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